윤석열 총장과 윤미향 당선인의 시간 싸움이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3일 뒤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테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그래서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했어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중대 사건이다. 윤 총장의 이 첫 마디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규명하느냐, 검찰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와 관련된 시각이 잘 담겨 있는데 윤 당선인의 이 의혹은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중대 사건이다 라고 윤 총장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신속, 모든. 즉 다시 말해서 윤 당선인이 3일 후면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는 것을 윤 총장이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총장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이미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 계좌 추적의 달인,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추적하는 전문가, 수사관이 이미 붙었다. 윤미향 당선인의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사실은 검찰이 지금 뭘 수사하고 있느냐, 오늘 많은 조간신문 검찰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가장 돋보이는 건 윤 총장의 바로 이 지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회계 부정 사건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금 추적 전문가까지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미 압수수색 이후에 회계 담당자를, 정의원 측의 회계 담당자를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로부터 들어온 공적 자금,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개인 후원금들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그 성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 추적하기 위한 건데, 결국 뭐 이 사건은 그렇게 제가 볼 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 계좌 등을 추적하다 보면 금방 이제 사건에는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 끌긴 하진 않을 것이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빠르게 사건 수사를 임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제일 관심은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계속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체포 구금을 있어서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수사하는 데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으로 빨리 매듭 짓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3일 안에 뭔가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급하게 서두르진 않고 찬찬히 준비한 뒤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윤미향 당선자를 여러 차례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약간 정치적 해석일 수도 있지만 7월 달에 공수처 발족 등을 앞두고 검찰이 또 예전처럼 먼지 털기 수사를 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빠르게 윤미향 당선자 불러서 한 차례 정도 불러 수사를 하고 매듭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특히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의 진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의원 측의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즉 모금액을 다른 곳에 전용했느냐라는 의혹. 세 번째는 안성 쉼터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이것 말고도 언론에서 제기된 아파트 5채를 현금으로 구매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냐라는 의혹. 그리고 윤 당선인의 남편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의혹.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혁신 변호사님, 정의원의 회계 담당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검찰 내에 자금 흐름만 추적하는 그 전문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김 프로. 그 검찰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 총장이 기다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혹시 사퇴할 거를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 직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김진애 앵커가 여러 가지로 다 잘 정리를 해 주셨지만 핵심적인 그 혐의는 제가 봤을 땐
다른 것보다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안부 피해자 법 12조에 보면은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듯이 몇십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10년, 그 다음에 용도에 사용하면 5년, 그 다음에 심지어 관리나 보고를 제대로 안 해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혐의에는 사실은 자유롭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불려 수사를 받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참고인으로 받았다. 검찰은 참고인을 부르는 데가 아니고요. 피의자를 갖다가 부르는 거고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데 그 참고인이 누구냐? 회계 담당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몸통은 누구냐? 그 윤미향 당선자, 그 당시 이제 대표였던 그 윤미향 당선자를 갖다가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체포당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체포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기 중이 아니면은 체포당할 수 있고요. 현행 범인이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체포를 갖다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기가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곧장 회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한 6월 5일쯤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회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검찰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소환하는 시기는 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뭐 수요일 이전까지는 부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총장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성역이 없는 수사 그리고 굉장히 정무감각이 없는 수사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것을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윤 당선인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때도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예. 굉장히 전격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깜짝 쇼라고 할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